마을 어귀에 높이 세워 풍년을 기원했던 솥대. 장대 끝에 올린 새는 지상과 하늘을 잇는 전령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도시에도 희망을 나누는 전령사들이 있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세상 후미진 곳에 다가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의 작은 영웅들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도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누구보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 지출 가운데 식료품 등에 쓴 비중이 7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윤희 기자입니다. 아이들 간식거리부터 김장 양념류까지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엔겔 개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한 음식점. 한 끼 식사로, 때론 간식으로 뜨끈하게 속을 덮여주는 국수 한 그릇이 3,000원대. 국수는 원하는 대로 더 먹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할인까지 됩니다. 언니, 여기 어디야? 여기 8번. 그런데 이곳은 저렴한 가격이 다가 아닙니다. 일부러 저기서 걸어왔어요. 일부러 먹으러 왔어요. 아니 여기 국수를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먹을까 하다가 더 맛있는 데 가서 먹자. 그리고 좋은 데 가서 먹자. 그러고 온 거예요. 좋은 일 하시니까. 좋은 일 하시니까. 좋은 일 하시니까. 여기 뭐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일식이죠. 일식이죠. 이곳은 120명의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는데요. 가게를 설립하는 데 쓰인 비용 6천만 원은 의정부 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이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그 사회공헌기금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국수집을 운영을 하자. 그래서 국수집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남는 수익금으로 크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저희가 도움 나눔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기금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련을 매년 내시던 기금에 이제 조금 더 힘들을 보태신 거죠.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미화원은 모두 200명. 새벽 5시, 작은 수레를 끌고 지난밤 사람들이 남긴 소비의 흔적을 치우는 이들은 얼핏 풍요로워 보이는 이 도시 구석구석의 이면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뭐 의정부시라 그러지만 주위에는 진짜 어떤 데 가면 밥 한 끼도 진짜 지금 밥 한 끼 못 먹는다 그런 거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들 자신 또한 따뜻한 장갑 하나 마음대로 낄 수 없습니다. 엄마, 근데 손이 좀 그래요. 손실하면 저거예요. 두꺼운 장갑 껴야지. 근데 저도 그거 꼈는데 이게 너무 일하기가 나쁘지. 네, 일하기가 많이 불편하죠. 겨울엔 한파와 여름엔 폭염과 맞서야 하는 고된 일상이지만 그들은 새벽부터 땀 흘려 번 돈을 십시일반 모아 행복한 국수를 차렸습니다. 의정부 행복나눔센터 의정부 마을기업 지난 연말 행복한 국수는 1주년을 맞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모은 수익금으로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애들한테 주는 거니까 참 고맙고 친절하신 것 같아요. 아유, 이 힘들게 벌어서 모아서 없는 사람 돕고 이렇게 봉사한 걸 다 알죠. 저도 얘기 뒤층 들었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런 일들 처음 당하더니 어떻다는 뜻도 잘 몰라. 너무 감사해요. 하루 평균 200그릇의 국수를 파는 이곳의 한 달 매출액은 1,500만 원. 좋은 재료에 인심을 아끼지 않아 순이익은 많지 않지만 개업 1년의 성과로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설립기금을 모을 때만 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돈 모으기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사실은.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들도 예전에 99년도에 저희 선배들이 한참 힘들었을 때 있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걷고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선배님들이 흔쾌히 하다 보니까 후배들도 따라가는 그런 입장도 되고 그래서 모인 금액이 지금 이 자리에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저것들이 또 뭘 바라고 이런 걸 하나 처음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다가 이 진심을 알아주시니까 정말 여러 이제 뭐 영화 상영이나 뭐 국수 이렇게 무료 대접하는 거에 언제 오냐 막 그렇게 그 기다리시고. 환경미화원들의 나눔이 주민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참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가슴도 따뜻해지고 그러네요. 가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고생을 자처하면서도 즐거워합니다. 몰래 먹을 날에다가 정통으로 그래. 왜? 불쌍한 사람들 좀 봐. 근데 왜 이런 거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내 말이야. 몰래 먹으려고 비록 허름한 국수 가게지만 지속적인 나눔을 주고받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되는 오후 청소는 차량들과의 싸움입니다. 차를 너무 바짝바짝 붙여가지고 이 밑에가 이게 전부 다 쓰레기에 있어가지고 쓸기가 힘들어요. 이 밑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도로에선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하죠. 근다고 이 리아카를 여기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이쪽에도 좁은 길은 이쪽으로 못 다니잖아. 큰 길로 이렇게 또 다녀야 되고. 이게 항상 차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보고 피해 다니고 그래. 하지만 이 거리에도 위안은 있습니다. 네, 여기 방수가 요것만. 대표님 좀 드시고 가세요. 아유, 부탁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한 10잔은 될 거예요, 10잔. 10잔 이상은 됐지. 근데 단 한 가지 이렇게 청소 막 쓸고 닫는데 가다 그 앞에 가다 담배꽁초를 확 갖다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대때로 아저씨는 우리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먹고 산대요. 의정부의 환경미화원들은 행복한 국수에 낸 기부금 이외에도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돌광 씨에겐 부인도 모르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돼지저금통을 우리 일하다 보면 100원짜리 떨어지고 막 이렇게 주워 담잖아요. 이게 한참 모아놨는데 애기 엄마가 그걸 갖고 뭘 생활비 한다고 뭘 홀라다가 써버렸어.
어떻게 그냥 승진하지. 그다음 이제 숨겨놓고서는 이제 돼지곰탕 넣어놔요. 넣어놓으면 이제 싹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찰 때는 안 건드려. 조금이 차니까 안 되겠다. 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잽싸게 장학회로 그냥 직접 그냥 갖다 줬죠. 그게 얼마더라? 15만 얼마인가 14만 얼마인가 되던데. 행복한 국수 식구들은 격주로 인근 사회복지관에 국수를 대접하러 나갑니다. 홀로 사는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는데요. 이돌강 씨도 매번 일손을 거둡니다. 그는 환경미화원이 되기 전 공장에서 크게 다쳐 술에만 의지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죽 공장에 다녔을 때 기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갈비를 우리가 이게 24개죠. 대여섯 개 남겨놓고 전부 다 동거리 나고 격질로 붙고 이렇게 보면 뼈가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격질로 붙고 막 그래서 근데 중환자실에 있고 병원 생활 한 1년 동안 하다가 10개월 동안 통원 치료 받고 하고 나니까 의사가 하는 소리가 힘든 일은 앞으로 못 올 거다 하니까 그냥 코가 탁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낙이 없는 거예요, 이제. 술 한 잔씩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안정을 찾고 동료들과 봉사를 함께하면서 그는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자들 이렇게 실체 못 들어오고 그 바깥에서 잡술 때 와서 밥 한 그릇 날로다 주고 좀 더 주세요 그럴 때가 그럼 더 갖다 주면 아저씨 떡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또 갖다 주면 그게 좋더라고요. 자꾸만 시키면 우리는 그걸 해주는 게 맛있게 잡수고 그러니까 그게 좋잖아요. 뭐 국수가 뭐 비싼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 이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준비하는 국수는 한 번에 700~800그릇. 한 달이면 약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잘 모르지요. 우리도 그냥 와서 얻어만 먹고 가면 그만이야. 잘 먹고만 가요. 좋은 선생이야. 좋은 선생이야. 고마워. 예, 고마워. 고마워. 아니, 뭔지라고 고마워. 말만 없지. 좋은 선생이라고. 노인들한테 밥 주지. 환경미화원이 노인들 뭐 국수집 하면서 도와준다 이러면 뭐 주제 넘게 말이야.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지만 그래도 고생한 분들은 뭐 말 안 해도 알죠. 집에선 부엌 근처에도 안 가던 아저씨들이 이곳에 오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아유, 집에서 전화 안 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안 뜯잖아? 아유. 인근 지역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들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일 하는데 뭐 나방이 주고 뭐 어디고 있습니까? 여기서 많이 배워가지고요. 남양주에서도 좀 봉사할 일을 좀 찾아보려고요. 부부가 함께하기도 합니다. 아침 늦게 먹이고 왔어요. 이제 애들이 지들 둘이 있는데 잘 지내요. 그냥 집에 놔두고 왔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그럴까봐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다행이에요. 겨울엔 가게를 운영하는데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수도가 얼어가지고 수도 녹여. 그래서 이제 눕혀가지고 이제 열선 감는 거 열선.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했던 시작. 그들은 땀으로 손수 읽은 이 공간에서 길고 따뜻한 나눔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그 저금통 좀 보여주세요. 이 저금통 보여주래. 이렇게 보세요. 나
꼭 왜 돼지정등을 꼭 봐야 되나? 정말 꽁꽁 숨겨놓으셨네요. 이제 한 20만 원 돈 되니까 이제 싹 해놓고 이제 애견만 알면 또 뺏어가는데. 고이 숨겨왔던 보물을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는 날, 아저씨는 또 한 번 마음의 부자가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엔 여전히 기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무엇이 기부를 막고 있는지 유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명 기부지 잇따른 후원 요청에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명 기부자를 괴롭히는 막무가내식 후원 요청이나 선의의 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가 기부 문화의 확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94살의 길분니 할머니.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는 작은 산을 하나 오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상가 건물 2층이 할머니의 집입니다. 너무 늘어나가지고 못 들어가. 아니 너무 늘어나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냥 너무 늘어나서. 좁고 불편한 집에 살지만 사실 할머니는 15억 원대 자산가입니다. 해주시고 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네. 할머니는 얼마 전 인근 대학교에 15억 원 상당의 유산 일체를 기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네, 사야 예 한밤에 이렇게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상가 건물의 부동산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선 정확한 평가 금액이 나오면 나머지 지분까지 매입해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평생 절약한 결과입니다. 할머니, 그 가방 누구 거예요? 가방요? 네. 주소다가 내가 뭐 좀 넣어놨어요. 주워 오신 거예요? 예? 주워 오신 거예요? 예, 예. 우리 집 이사가 나는 내밀고 간 거. 이 그림은? 그것도 이사가 나는 내밀는 거. 내가 주워서 걸었지요. 할머니가 직접 사신 건 뭐 있어요? 나 산 거 하나도 없어. 다 시세 대먹고 다 도망간 거. 그냥 내가 쓸만한 거 다 나 하나도 돈 들여서 한 거 없어요. 할머니는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아파트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비가 나가는데 관리비만 해나 생활해 나가는. 남을 도와줘서 돈안 뜰망경 그렇게 전략하고 싶다고요. 그냥. 할머니의 근검 절약하는 생활은 일대에서 유명합니다. 아유, 뭐 부두대 동조가 아니라 제가 여기 한 3년 있었는데요. 진짜 자기 자신한테 뜨는 돈이 10원 한 푼을 못 봤어요. 하고 이제 뭐 대학교니 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은 많이 하셔요. 충남 금산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난 길분이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습니다. 이제도 늙었고 아주 사진. 고생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7살 때부터 나무를 해다 팔았는데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19에 얼굴도 못 본 신랑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어머니 옷이라도 좀 해드려야겠다 했더니 가보니까 그냥 그 집은 더 없네. 더 없어. 남편이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봐주고나 이쁘게 해가지고 퍽 내뱉고 극장이나 댕기고 노름방이나 댕기고. 아들을 임신한 채 집을 나온 할머니는 이후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개척해 왔습니다. 가야 돼. 이거 좀 봐줘봐. 90이 넘은 지금도 할머니는 통장 관리를 직접 하십니다. 어떤 통장에서 빼드려요? 많은 통장. 많은 통장에서? 저 중위세 그런 통장 말고 중위세는 이거 중위세 빼가고 그런데 말고 많은 통장에서. 이거 도장 그 통장 잔고 하나하나 10원 단위까지 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선수 입금하신 거 내역 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고 다니시죠. 여기 성함 좀 한번 써주세요. 글도 숫자도 모두 장사를 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혼자 익혔습니다. 학교 가고 저때도 못 갔다니까. 학교 저때도 못 가고 양학장에도 못 갔다니까요. 집에서 뭐 명 잡고 뭐 남을 뜯어다 팔고 뭐 하느라고 오지 배울 때가 있어. 할머니는 평생 새벽 3시면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서울 가서 나머지 식모살이 했지. 나머지 뭐 품도 많이 팔고 나머지 가서 식모살이 또 하고 옛날에는 바늘하고 실하고 비누 같은 거 꽝을 땡기대 팔아서 뭐 우리 아들 업고 땡기면서 저 금속 사놨어. 저 보슬렁 재를 하루 그 재를 넘어서 어른을 얻고 넘어와가지고 대저스 장을 봐가지고 또 그 재를 또 넘어가서 참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게 신장로로 가면 박진지고 재를 넘으면 시기가 가차워. 그러니까 지진이를 산을 넘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금선 질병이 죽어 새마리라고 하는 데를 내가 그렇게 넘어다니면서 사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참. 근데 그냥 기운도 없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그 어른애를 얻고 머리다 이고 그 죄를 넘어댕겼는지 몰라요. 그렇게 먹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모은 재산을 할머니는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인근 한밭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한 것을 두고 주변에선 말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내가 돈 있으면 자꾸 도와줄 일이 자꾸 생기니까 도와주는데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할머니 미쳤어. 자기 쓸든지 모르고 돈 벌어서 다 뭐하나 몰라. 그렇게 손골락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박스에 갖다 놓은 거 봐요. 우리 할머니 박스만 갖고 내보내는 산 거예요. 이게 어저께도 어디 신념에 갔다 오시다 다 주워다가 이 갖다 놓은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데 하요. 안 하면 안 된대요. 아까워서 안 된대요. 근데 이렇게 누구를 도움 받으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하늘에서 그냥 돈이 한 뭉치 딱 떨어져서 내놓는 줄 알아요. 저렇게 고생을 해가 내놓는 줄 몰라요. 누가 저렇게 안 묻고 안 입고 해갖고 저렇게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 딴 사람들은 할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네 그냥 막 사람 좀 어렵고 이런 사람만 한 뭉치 안 주는가 싶어. 그래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요. 할머니가 주변인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은 몇 번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돈을 거저주면 사람마저 잃었습니다. 내가 아파도
병원 그냥 나 혼자 가지 아무도 안 알고 안 알고 아무 때나 줬다가 그 사람 죄져서 안 되겠어. 그 다음에 죄짓는 걸 뻔히 아는데 줘요. 이제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줬는데 지금 안 주지. 이제는 안 주지. 내가 뭐 그 사람 잘 되라고 줬지 뭐 못 되라고 줬어? 그렇게 잘 되라고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될 때는 그냥 내 가슴이 아파요. 아이고 내가 돈을 안 줬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될 건데 내가 왜 돈을 왜 저런 사람한테 왜 줬을까? 매사에 절약하는 할머니지만 세입자들의 불편만큼은 꼼꼼하게 챙깁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내년 35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언집이에요. 집진 지가 35년 됐더라고. 그러니까 아이 구설도 많고 뭐 말도 못해. 정신력으로 나를 정신력으로. 할머니 댁을 떠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려갔대. 할머니, 돈이란 뭔가요? 내가 벌지 않은 돈이 들어가면 재수가 없어요. 내가 버는 돈도 좋은 데서 자꾸 써야야. 그렇게 써야 그 돈이 나가면서 애군이 그 돈이 가지고 간다고요. 애군이. 기부를 하고 싶어도 과연 얼마나 해야 하나 망설이신 경우 있으실 텐데요. 특히 요즘에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기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리의 판매원이 연신 독특한 동작을 합니다. 그는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는 잡지 빅이슈 판매원. 종일 이곳에 서서 잡지를 파는데요.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몸이지만 쾌활한 성격으로 일대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제 불편하신 거 몰랐을 때는 이렇게 뭐 하고 계시지? 그리고 빅이슈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되게 이상하고 낯설었는데 계속 보고 또 여기에도 많이 나오시는 판매원이셔가지고 이제 사연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런 거구나 해서 지금은 되게 재밌어요.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들은 발레 공연에서 무용수가 감정이나 생각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마임과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좋아요. 역시 발레 좋은 동작. 당차고도 못해. 이런 거 자꾸 하라고 해요. 근력 키우라고. 그게 발레 동작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발레리노야. 우리는 발레리노. 노숙인이 아닌 발레리노. 홈리스 발레리노. 아십니까? 공연 준비가 한창인 한 민간 발레단의 연습실. 바로 옆방에선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은 중년 남성들이 토슈즈를 신습니다. 이들은 노숙인 출신들로 구성된 홈리스 발레단. 거리를 헤매던 고된 발을 하얀 토슈즈로 감싸고 일요일마다 발레 수업을 받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발레가 무엇인지 몰랐고 발레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레 그 동료들이 발레 하는 걸 이제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데 아 이게 무용이고 춤이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 한번 나도 이걸 배워봐야겠다. 그러면 더 위에 이 낯선 조합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발레단의 상임 안무가인 제임스 전. 크게 열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목뼈가 이렇게 숙이면 안 되고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맞았어요, 그 선생님. 어떻게 돼야 돼? 근데 잠깐 목을 갖다 이렇게 숙이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어깨가 딱.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자활 중인 노숙자들을 모아 발레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제일 중점은 몸이죠, 몸.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안 움직여 보면요, 몰라요, 뭐가 뭔지. 그냥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아, 손이 여기 있고, 손가락이 있고, 팔꿈치 있고, 어깨가 있다. 근데 그런 걸 자기가 이제 그걸 하면서 그걸 찾고 느낄 수 있으면은 변하고 싶잖아요. 제임스 전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16. 자, 왼쪽으로 하나. 1년 가까이 했지만 진도는 제각각인데요. 수원댁이라고 불리우는 김수원 씨는 유연성이 최고입니다. 다 풀으니까 좋은 것 같아. 스트레칭은 한없이 움츠러들었던 지난날의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술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몸이 밖에 있던 거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들은 공연단의 일원으로 무대에도 섭니다. 지난 가을부터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준비해 왔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일막에 파티 씬이 있습니다. 파티는 꼭 무용을 테크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와서 마임과 조그만 춤, 우아한 춤 추면서 이렇게 파티를 여는 장면이니까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후원자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메꿔주고 막 그런 재밌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죠. 어떻게 보는데 저 같은 생각에 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구 선생님, 저는 정면. 땅 보지 마. 무조건 정면만 봐. 사업가. 돈 되게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그래? 자, 왔어. 허리를 고추 세워 반듯하게 서고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일.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소통을 회복하는 것부터가 이들에겐 숙제였습니다. 발레 교실 식구들은 음악과 춤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가며 그들을 세상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편견이 많았죠. 처음에 되게 첫 수업하기 전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교수님한테도 좀 무섭다고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오히려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밝으시고 너무 순수하시고 그래서 아, 사람 겪어봐야 알고 겉모습으로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성장한 거죠. 네. 현재 안무가이자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전은 유럽과 미국 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레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발레가 빅이슈 판매원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큰 의미는 여기에서 우리 비판 분들이 무대에 서서 그런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뭐 긴장도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거기에 자신감을 얻으시라는 거죠. 그는 가끔 예고 없이 수강생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아줌마, 요거 빅판 파시는 분 어디 갔어, 빅이슈?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대. 오늘 아픈가? 무슨 일일까요? 1시간 후 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몇 시야, 몇 시? 뭐야? 지금 몇 시? 3시요. 아니, 몇 시부터? 나 몇 시 왔는데, 여기 몇 시에? 일찍 가셨다고 내가 들었어. 몇 시에 왔는데, 여기? 저기 제임스 선생님. 왜?
오늘 땅땡이 치려고 그랬지 오늘. 오늘 땡땡이 치려고 그러는 거 어떻게 알아? 너무 많아. 나 한 건 줘 빨리. 아 그거 말고 나 이거 딴 거 새 거. 그럼 이거 줘야지. 이걸 또 주면 어떡해? 아니요. 그러니까 아 귀는 없어 필요. 하나. 아 필요 없어 귀.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인사 잘하네. 빨리 팔아야지 이제 빨리 줘봐. 즐기십니다. 현장 지원에 나설 때마다 제임스 존은 인생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 오케이. 힘들어. 이걸 잡지를 팔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걸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서 팔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발레를 하면서 이 발레를 대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인사. 감사합니다. 야, 최고. 원조 마임을 선보이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일은 하지 말고. 잠깐 동안의 방문이지만 일터엔 금세 활기가 돕니다. 여기 꼭 시간 맞추세요. 오케이. 어우, 그게 아닌 거. 그때 우리를 참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 가식이 아니더라. 이거는 진짜 가식이 없고 말하자면 저희하고 그냥 정정당당한 소통이구나 하고 느낄 것 같아. 무대 의상에 시안이 나왔습니다. 공연에선 귀족이거나 사업가인 이들. 아직 가봉 단계이지만 의상을 입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발레를 하면서 거기는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남을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그런 마음가짐. 와, 페이스북 짱. 야, 우리 임진이도 확 달라지네. 부끄럽게. 저마다 수년간 길에서 방황했던 이들. 이렇게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짓기까지가 이들에겐 모두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번듯한 의상을 차려입고 있으니 프로와 아마추어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선과 안무를 점검합니다. 석 달 동안이나 연습을 했어도 실전은 늘 실수의 연속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무대에 함께한다는 것, 이제야 제대로 실감이 납니다. 긴장돼. 그래도 아닌지도 알면서도 긴장이 되네. 야. 발레를 하는 동안 김수원 씨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대자로. 와. 누웠어. 내가 딱 누우니까 국장님 좋네요. 따뜻한데요. 그래. 요거 하나 제일 작은. 자활 의지를 인정받아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는 수색. 와서 때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야. 강아지 내가 마음대로 쓰고 딱 거. 이게 안방. 이거 우리 형이 마지막에 저거 해준 거야. 너 겨울 나라 더 덮어라 하면서 좋은 이불 하나 해준 거. 거리에서 고시원으로 찜질방으로 3년간의 노숙자 생활을 끝내고 인생 제3막을 시작한 김수원 씨. 이번 공연을 마치고 나면 그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드디어 공연 날. 김
김수원 씨는 먼저 약을 챙깁니다. 뇌병변 장애로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김수원 씨는 노숙 생활로 관절이 상해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낍니다. 그는 공연을 하는 동안 진통제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우리 이슈를 위해서 먹어둬야 돼. 나 하나로 인해서 또 망치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변신의 시간입니다. 여기 이쪽은 구두쇠. 구두쇠 아주 구두쇠. 아주 얄밉게 생겼어. 여기 술 한잔 하신 분이고. 뜨셔도 돼요. 네. 술 취한 귀족 역할을 맡은 김수원 씨. 동료들 중에 가장 분명한 캐릭터입니다. 와, 분장을 하고 나니 모두들 다른 사람이 됐네요. 임진희 씨는 지금 이 순간이 실감이 나지 않나 봅니다. 어렸을 적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지금. 발레리노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무대에 서는 순간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 꿈을. 오늘은 니네들이 기초단추니까 이거 끼듯이 같이 받으니까 오케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같이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드디어 호두까기 인형 제1막 파티씬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자기 위치에서 귀족으로 부유한 상인으로 그럴듯하게 연기와 마임을 선보입니다. 꼿꼿이 편 등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오늘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구름 위를 걷는다든가 뭐 그런 중에 내가 잠시만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령 정도 당당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합니다. 6명의 홈리스 발레 단원들 당당하게 관객을 향해 인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 속에 선 이들. 그들의 삶에선 다신 없을 줄 알았던 지지와 격려가 쏟아집니다. 한때 낙오하고 좌절했던 기억은 무대의 한 막처럼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배운 건 제가 발레 이제 인내심. 그럼 인내심이 있으면 거기에 열정도 있어야 되고 참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거기 용기도 있어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발레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대에 쓴다는 게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꼭 무대가 아니라 인생에서. 이들은 이제 자신 있게 자신 앞에 펼쳐진 새로운 인생을 응시합니다. 제임스전 강사님이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나서라. 그러면 된다. 그래요. 그래. 지금 그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태도도. 시선도 그렇고. 보는 시선이 나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내 시선도 땅이었지만 전에는 지금은 위를 보니까 내가 못 볼 거 없어. 책 팔면서도 귀족 잡지라고 외치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고 그는 다시 삶의 무대에 섰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에 그는 다시 이 추운 거리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짜장면 배달을 하는 어려운 처지지만 자신보다 더 불우한 어린이들을 후원했던 한 5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면서도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를 7년 넘게 후원했던 54살 김우수 씨. 한 달 70만 원 남짓 벌면서도 어린이 5명에게 매달 1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딴에는 뭐 부러울 게 한 개도 없으니까 나는 부러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돈 많은 걸 바라도 안 하고 내 몸만 건강하면은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뭐 그건 욕심이겠지? 그는 호떡 장수입니다. (30년간) 이 불판 위에서 서민들의 간식 호떡을 구워왔습니다. 이 집의 영업 방식은 특이합니다. 가격은 10년 전 그대로이고 파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먼저입니다. 어차피 뭐 돈 못 벌잖아. 안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봉사 가격으로 해야 돼. 사람을 불러서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저 모습은 보내줄게요. 그리고 다음에 전화하면 또 와요. 이거는 그냥 맛만 보이고. 이 호떡은 인근의 장애인 시설로 갑니다. 김 사장님께서 예, 봉사활동의 업이에요. 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 있는 친구들을 늘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눔에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가져갑니다. 규모가 큰 사회복지시설은 직접 찾아다닙니다. 오늘 갔다 왔는데 이런 집에 한 달 전에 예약이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이것도 한 달 전에 예약이 된 거예요. 사회에 버림받고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친구들이 전부 다 거기 있습니다. 이들이 호떡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 작년엔 한 기업 재단으로부터 선행상을 받았는데요. 상금으로 받은 3천만 원까지 모두 기부했습니다. 예뻐지는 호떡 있습니다. 내과 이렇게 하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있는 거 그건 내가 있는 건 내가 있는 건 못 갖고 있으면 뭐야? 내게 중요한 거지. 그 돈은 적당히 있어야 되고 돈은 또 필요한 사람한테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기부 문화가 쫙 깔렸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한테 못 물려줘갖고 전부 다 안달을 해. 부부는 3년 전부터 차를 구입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무료 급식소, 교도소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호떡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차에는 호떡을 굽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논아줬어요. 3년 전부터 차를 한 대 사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대출을 1,000만 원 내줬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내주면 되겠냐고 내줬더니 그래 이제 이렇게 댕기는 거예요. 호떡차는 가는 곳마다 연일 문전성시입니다. 근데 밖에서 우선 기다리시는 분들 먼저 드리고 드릴게요. 알았죠? 네. 이거는 또 김영욱 씨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형제 자매처럼. 아니, 예, 잘했었어? 보고 싶은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 예. 가세요. 추워요. 비닐봉지 잡으세요. 네. 진짜 얘기해봐. 호떡이 먹고 싶어서 내가 먹고 싶어서. 아, 사장님 먹고 싶었어요. 거짓말하는 거 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그만큼 기분이 업되잖아. 그래서 저 호떡만 하나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다니면서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친구도 대주고 밥도 대주고 또 맛있는 호떡도 하나 주고 이거 좋잖아. 기영 씨 받으세요. 이들에게 호떡은 시설에서 맛볼 수 없는 그리움의 음식입니다. 선생님.
갓 구워낸 호떡의 온기는 저마다 추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놈의 호떡이 왜 이리 맛이 좋은지. 옛날 생각나네요. 네? 옛날 생각나요. 어떤 생각이요? 옛날에 좀 어릴 때 200원 주고 샀는데 그리 맛있더라고. 이게 알고 좀 뭡니까? 이거보다 컸죠 그게. 크는데 그게 맛이 나더라고. 근데 뭐 똑같네. 그게랑 이랑. 호떡을 받아들면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아저씨도 아이의 얼굴이 됩니다. 그 웃음이 좋아서 부부는 자꾸 호떡을 굽습니다. 호떡차까지 나올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겐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얼마 바람 차온지. 어이구, 호떡 굽는데 그냥 얼굴이 다 날리더라. 호떡차까지 직접 가고 싶다는 겁니다. 춥다. 호떡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호떡 사러 가시고 호떡 사러 가신대요? 전동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 물에서 나가세요. 몇 번을 가다 시다 반복해야 하는 힘겨운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분 도착하자마자 지갑부터 열어달라고 합니다. 돈 있어요. 3,000원 꺼낼까요? 네, 꺼냈어요. 그냥 굳이 이렇게 돈 주시고 사드시겠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이쁘라. 누구야? 여기 여사님이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손영혜 씨입니다. 손영애 씨. 아이고 이쁘라. 돈을 어떻게 해서라고? 어떻게 쓸까요? 무라요 딱이야. 무라요 딱. 아이고 고마워요. 내가 그 돈은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게요. 네?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게요. 고마워요. 네. 그 다니면 얘기해줘나. 처지가 달라도 나누는 마음은 같습니다. 대영 씨. 대영 씨 괜찮아. 공부시만 나가지 말고. 예. 수고하세요. 네. 손영애 씨가 먼 길을 굳이 나와 얻으려고 했던 건 어쩌면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하는 따뜻함, 그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나 부모를 모시다 놓고 시간하고 뭐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찾아오기에 힘이 들잖아. 그게 발걸음이 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곳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하는 거 더 소외된 쪽으로 이제 찾아다니고 싶어요. 한 사람에 2개씩 500여 개의 호떡을 돌리고 나면 하루의 일이 마무리됩니다. 아이 진짜. 여기 보면은 엄청 이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에겐 피곤한 기색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호떡은 쉴 수가 없어요. 가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뭐 어떤 겁니까? 정원과 같은 곳이잖아. 방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잡초가 무성하잖아. 그 손질해주고 잡초 뽑아주고 이래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 우리 가족이 수만 명 되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찾아잡는 겁니다. 부부는 봄이 되면 아예 장사를 접고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이들의 집은 언제나 임시거처입니다. 가게 안쪽에 합판을 대서 바람을 맞고 한겨울을 지냅니다. 욕심이라고는 없는 이 부부에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뭘 벌었나 보다. 있습니다. 방문한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이 적어준 메모와 편지입니다. 선생님이 해석한 겁니다. 사랑의 편지라고. 가져다 주신 영양 호떡을 그 어떤 호떡보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호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동들이 진솔한 마음이 담긴 글들은 이 부부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유산입니다. 우리 아동들에게도 전해졌으리라 믿어요. 이들이 집안으로 막 글을 쓰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딱 글이 좋은 게 하나 나왔어요. 보육원 친구가 호떡을 처음 먹어봤어요. 국민학교 6학년 참 맛이 좋아요. 또 주세요. 그걸 읽고 눈물이 찡 돌는 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계속 받기 시작한 게 이제 그거 이제 아홉 번째였어요. 이게 내 재산이에요. 이거 보면은 배가 부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비울수록 차오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가 봅니다.